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진입니다. 이번 소식은 검찰이 공수처를 무력화하려는 정말 충격적인 움직임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사기관들에서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게 되면 그 즉시 공수처에 넘기는 것. 이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바로 그 어떤 누군가에게도 법 앞에 성역이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역시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공정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함이었던 거죠. 그간 검찰이 법의 잣대를 정말 제멋대로 누군가에게는 선택적으로 관용을 베풀고 또 누군가에게는 선택적으로 이 법의 칼날을 휘둘러 오면서 결국에는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렸고 거슬 수 없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이 수사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사실상 개혁의 신호탄으로 봐도 무방한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이 설립된 이후에는 국민들의 어떤 기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죠. 공수처가 출범한 지 벌써 4달이 지나는 동안 이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첩한 검사 비위 사건은 20여 건에 이르는데, 반면 검찰 측에서 공수처로 이첩한 비위 사건은 고작 3건에 불과하죠. 조희연 교육감 사건, 이규현 검사 사건, 이성윤 지검장 사건, 3사건 모두 사실상 정부를 겨냥한 그러한 사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 식구를 감싸왔던 문제를 이 공정히 처벌하기 위해 공수처가 만들어졌지만 검찰 조직은 오히려 제 식구끼리 똘똘 뭉치는 모습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 게다가 공수처는 이를 해결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검찰에 의해 질질 끌려가는 정말 한심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검찰은 공수처의 격을 자신들보다 낮추려는 여러 수작질들을 펼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달 초에만 보더라도 검찰 측에서는 판검사를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수사권만 있으니까 불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거나, 공수처 검사가 보안 수사에 응해야 하는 사법경찰관의 지위니까 올해 개정 시행된 형사소송법상의 보안 수사를 공수처 검사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을 펼쳐왔었는데, 이는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법 2조와 27조 규정에 근거해서 불기소권에 대한 범위는 판검사뿐만이 아니라 모의공직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공수처법 3조 2항에 따라 공수처의 직무는 독립적인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규정과, 그리고 이제 올해 개정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197조의 2에 따른 보안수사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그러니까 이러한 경찰관의 직위에 있는 사법경찰관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측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특히나 검찰은 공수처의 격을 이 사법경찰관의 의미로 해석시키게 함으로써 검찰의 보조기관 격으로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그런데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공수처도 정말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자신들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매우 중요한 검사 핵심 비위 사건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이걸 받아올 때 정말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었죠. 공수처 사건 사무규칙 23조 1항에 따른 공수처 수사의 적절성 여부 판단 기준조차 공수처는 무시했었습니다. 수사 진행 정도와 수사 기관, 중대성, 공정성 논란, 공소시효 만료 임박 등, 그러니까 다른 수사기관과 공수처 수사가 중복될 때 공수처에서 수사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고려가 돼야 하는 것인데,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는 이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죠. 심지어 공수처가 자신들의 업무 범위에 맞추기 위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이래도 한심하게 공수처가 행동하니 검찰은 덩달아 신나 있는 거죠. 검찰이 이 기회를 틈타서 쥐도 새도 모르게 공수처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결국 KBS 취재에 의해서 어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물론이고 수사기관들에서 검사 범죄 혐의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공수처에 넘겨야 되는 것을, 이것을 법으로 의무화를 시켜놨더니 공수처 출범한 이후인 지난 2월에 검찰에서는 자체 내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검사 비위 혐의를 발견해도 공수처에 넘기지 않고 미룰 수 있는 예규를 만들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검찰청 예규 11조에 보면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위법 부당하다 판단하면 대검 주무부서를 경유해서 검찰총장에 보고하라, 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12조에는 이는 검사 사건 이첩도 마찬가지로 준용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런 예규를 만들어 놓고서 검찰 측에서 한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공수처에 이첩하려면 검찰이 먼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수처법 25조 2항에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지만, 검찰 측은 수사를 어느 정도는 해야 범죄 혐의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수사를 한 뒤에 혐의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다라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펼쳐놓고 있는 거죠. 공수처법은 발견 즉시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발견 즉시가 아닌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진 이후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KBS가 대검 측에다가 질의를 했더니만 대검에서는 또 비공개 예규라서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라는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쳐가지고 명문화된 법 조항을 어기는 그러한 대검 예규를 만들어 놓고서 한다는 소리가 비공개 예규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검 대문을 지금 아주 꽉 걸어 잠그고서 소통까지 단절하겠다라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공수처에 대응하고자 만든 예규인 것을 모두가 뻔히 하는데 이를 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예규에 얼마나 기상천외한, 정말 얼마나 황당한 조건들을 내걸었길래 이를 꼭꼭 숨기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수처가 대검이 이러한 예규를 통해서 자의적 판단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공수처로 이첩을 막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공수처는 이러한 예규를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인지한 시점부터 왜 지금껏 대응하지 않아왔던 건지 적극적인 해명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이미 사전에 알고도 묵인해서 KBS의 취재로 인한 보도가 없었더라면 과연 언제까지고 공수처가 이를 숨겨왔을 것인지 공수처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겠죠. 그리고 민주당은 검사조차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공정하게 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이 공수처와 공수처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대검의 수작질로 그 기능이 점차 위축되는 상황에 결코 좌시하지 말고 입법기관 차원에서 이를 보완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는 점을 검찰도 국회도 공수처도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인 소식은 별도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자발적인 공유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